뿡뿡이 할배의 수학 이야기. 오늘은 9번째 이야기로서 기하적 확률의 한계, 기하적 확률로서는 더 이상 안 풀리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오늘은 서울말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선생님이 읽어볼 텐데 서울말로 읽어볼게요. 진우와 서희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 위의 문제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된다면 확률은 어떻게 달라질까? 또한 위의 문제에서 n명이 되면 확률은 어떻게 될까? 서울말은 맨 끝에 올리면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말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봅시다. 이게 솔직히 S대 면접 문제였어요. 논술 문제였어요. 그래서 S대는 어느 대학인지 말은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너무나 유명한 문제잖아. 기하적 확률로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자, 진우가 예를 들어서 진우가 6시 만약 X분에 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서희가 역시 6시 Y분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6시와 7시 사이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X는 뭐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확률에서는. 경계에서는 별로 필요가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0에서 60분 사이고 Y도 어디서 어디 사이죠? 0에서 60 사이예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했으니까 그럴 확률은 X-Y의 절대값이지. 왜? 진우가 먼저 왔는지 서희가 먼저 왔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X-Y의 절대값이 뭐보다?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1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 네, Y축 0에서 60, X도 0에서 60, Y도 0에서 60, 똥똥똥똥똥똥 전체 표본은 0에서 60, 0에서 60 요 사이인 거야. 그런데 절대값 X-Y가 이거는 뭐 클리어한 거 이거는 볼 필요 없고 X-Y의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는 거는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요거고 요게 10, 그 다음에 요게 10, 요게 10이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는 얼마죠? 기하적 확률로 하면 60 곱하기 60분의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되는데 쌤 그래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중 문제 풀이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만 살짝 지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거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거하고 즉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죠? 딩동댕동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 요 길이가 얼마지? 10. 요 높이가 50. 그래서 10 곱하기 50. 요것도 똑같지? 여기 10. 요 높이가 50. 그래서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정사각형 넓이죠. 요 정사각형 넓이가 12 제곱 요렇게 되니까 따라서 확률은 3600분의 아이구야 복잡네 하지만 괜찮아요. 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500, 1000 1100 맞죠? 100, 1000 1000 더하기 100 하니까 1100 요래 돼서 따라서 답은 36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설명은 안 하고 네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만 바로 한 거예요. 요렇게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을 각각 XY라면 X축, Y축을 진우, 서희가 각각 도착 가능한 시간으로 표본 공간을 여기서 0에서 1, 0에서 1까지 했죠. 왜? 1시간이라고 보면 되잖아. 선생님은 아까 뭐라고 했지? 60분, 60분이라고 했고 여기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프린트 해놓은 거는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사이에 만나기 때문에
y는 x 더하기 6분의 1, y는 x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36분의 11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 위의 문제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된다면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 더 추가된다면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세 사람을 A, B, C라고 하고 각각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X, Y, Z라고 하면 요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간 도형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공간 도형이 그냥 뭐냐면 축을 한 개 더 늘리는 거예요. 축을. 자, 그래서 요 뒤에 거래도 해도 되는데 요 뒤에 거대로 안 하고 선생님은 뭐로 하냐면 진짜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A, B, C가 왔다고 칩시다. A, B, C 요렇게 왔다고 치는데 A가 뭐 6시 X분, B가 6시 Y분, C가 6시 G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X도 Y도 Z도 아까와 똑같이 합시다.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 60 사이고 그 다음에 10분 사이에 다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X-Y가 10보다 작아야 되고 and 그리고죠. 절대값 Y-Z가 10보다 작아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G-X가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요런 우리가 공간 도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다고. 선생님 여기 6분의 1인데요. 아까 6분의 1이라고 한 거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인데 요 X축을 여기를 60일 안 하고 1로 고친 거예요. 여기도 1로 고친 거예요. 여기도 1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뭐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원래 선생님이 하려고 한 거는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었어. 이거를 60으로 보고 이거를 60으로 보고 이거를 60으로 보면 근데 60을 뭘로 고쳤단 말이야? 시간으로 고쳤단 말이야. 뿡뿡뿡뿡뿡뿡 알겠어요? 60을 1로 고치자 즉 분을 시간으로 고치자 그러면 뿡뿡 어떻게 된단 말이죠? 1시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0을 전부 뭐로 생각하자고요? 1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1로 생각하면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왜 요 지워버렸네. 이거를 이 면적 구하는 거를 왜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안 뺐냐면 요 공간 도형을 하기 위해서야. 공간 도형은 뭐지? 네, 공간 도형은 요거를 그려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리면 3차원이란 말이야. 3차원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요. 2차원을 몇 차원으로 확대한 거지? 맞습니다. 2차원을 한 차원 더 늘린 거야. 3차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을 한 차원 더 늘리면 뭐가 되냐면 평행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평행사변형을 한 차원, 이건 2차원이잖아. 그러면 3차원으로 공간 확대하면 평행 육면체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걸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힘들지만 요거를 차원만 하나만 늘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여기 10이었고 여기 10이었잖아. 6분의 1. 1로 고치면 6분의 1이었지. 그래서 요렇게 똥똥똥똥똥똥 하면 이 정사각형이 어떻게 요 위로 쭉 평행하게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평행하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한 차원 늘리면 뭐가 되지? 맞습니다. 정육면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를 어떻게 요 라인 따라 쭉 평행하게 쭉 올리면 이런 평행육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을 쭉 올려가지고 쌤이 아까 어떻게 면적 구했죠? 이 평행사변형 면적 두 개 구했잖아. 그러면 이 평행육면체도 요렇게 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요 1,1,1까지 쭉 따라 올라가면 평행육면체가 생기는데 이제 이거의 부피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좀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럼 평행육면체는 평행사변형 면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행사변형 면적은 뭐였죠? 밑변 곱하기 높이였잖아.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듣습니다. 이게 이제 평행육면체인데 색깔을 다시 바꾸고 요 뭐죠? 정육면체 A, B, C, D, E, F, G, H가 A', B', C', D', E', F', G', H', 즉 A, B, C, D, E, F, G, H가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면 A', B', C', D', 다시 E', F', G', H'로 가는데 요거 한번 봐봐요. ABCD 정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 A', B', C', D'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뭐가 생기지? 평행육면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간 평행육면체가 생긴단 말이야. 요 위에 거. 그 위에 거의 부피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의 넓이는 얼마지? 즉 요거의 넓이는 네, 한 변의 길이가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제곱. 즉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요게 6분의 1이니까 높이는 그냥 6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말 알겠죠? 뿡뿡이 할배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얼마가 되죠? 아까 좀 전에 아까가 뭐야? 서울말 쓴다는 게 좀 전에 아니면 아까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아까 요게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 라인이 요렇게 얼마 가는 두 개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차원 높이면 요 면적이 요 정사각형이 요로 얼마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BFGC 여기 BFGC가 어디로 가는 거? 네, B 프라임 F 프라임 그 다음에 G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F 프라임 G 프라임 C 프라임 이 옆면이죠. 옆면으로 가는 그런 평행육면체도 똑같은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DHGC가 D 프라임 H 프라임 G 프라임 C 프라임 요 뒤에 있는 거 색깔 바꿔볼게. 요 뒤에 있는 거 요게 요로 가는 요것도 우리가 부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부피가 몇 개가 생긴다고요? 3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요 부피가 쫙 다 올라갔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를 더했죠? 정사각형 면적을 더했잖아요. 정사각형 면적을 더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의 면적을 더해야 될까? 뭐의 부피를 더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육면체 부피를 더해야 된다고. 그럼 정육면체 부피는 뭐가 되죠? 6분의 1의 세제곱. 그렇게 해서 이거의 부피는 계산해 볼까요? 네,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6분의 5, 3, 15 더하기 1 해서 36분의 16 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4, 9, 36, 4, 4, 16. 맞나? 맞아야 될 텐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뭐가 잘못됐지? 15, 16, 36분의 36분의 아니지. 바보. 36분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네. 뽕뽕이 알베 바보. 그죠? 계산을 잘 못하네. 계산을 잘해야 되겠지. 6의 세제곱하면 얼마지? 그렇죠. 216이지. 그래서 216분의 16이니까 8이 16, 8이 16, 87이 56. 네, 27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27분의 2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야. 그런데 봐봐요. 아까 2명일 때는 굉장히 쉬웠다고. 2명일 때는 왜? 그냥 평행사변 이건 너무나 많이 유행한 거니까. 하지만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는 벌써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왜 선생님이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계라고 했냐면 이제 문제가 뭐였지? 위의 문제에서 n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2명일 때는 2차원 평면 했었고 3명일 때는 뭐가 될까요? 3차원 공간 힘들지만 3차원 공간까지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4명부터 띠리리리 4명부터는 4차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 나왔잖아. n명이 되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뭐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기하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하적으로 원래는 이 문제가 기하적 확률이 아니었던 거야. 결국에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기하적 확률이 아니었고 2명일 때 3명일 때는 기하적 확률로 되는데 결국에 이 문제는 n명일 때는 기하적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이해 드릴게요. 빨간 걸로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렇게 0에서 60분 사이에 오잖아. 그래서 A1, A2, A3, 똥똥똥, AN인데 요렇게 나누는 거야. 50까지. 나눠가지고 0에서 50분 사이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0에서 50분 사이에 제일 먼저 A1이 왔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A1이 올 확률이 얼마지? 0에서 50분 사이에 올 확률. 전체가 얼마죠? 네, 60이잖아. 그래서 그걸 P1이라고 하면 전체가 60인데 제일 먼저 A1이 0에서 50 사이에 올 확률은 6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알겠어? 그게 여기 있단 말이야. 6분의 5. 그지? 그게 요겁니다. 요거. 6분의 5. 나중에 다시 보여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부터 n번째 A2부터 AN까지가 어디에 와야 될까? 네. 제일 먼저 A1이 왔기 때문에 요 뒤에 몇 분? 10분 안에 뭐가 와 있단 말이지? A2, A3, 똥똥똥, AN이 다 와야 뭐가 된단 말이죠?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말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A2, A3, AN은 요 A1보다 10분 안에 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60분 중에 10분 안에 와야 되니까 곱하기 6분의 1의 몇 승? n-1승이야. 왜? A2부터 AN까지니까. A2부터 AN까지니까. 그렇게 되면 만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됐지? A1이 와야 됐거든? 근데 A1이 안 올 수도 있잖아. 뭐가 올 수도 있어? A2가 올 수도 있고, A3가 올 수도 있고, 제일 먼저 말이야. AN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몇 가지죠? n가지. 이렇게 해서 6의 n승분의 5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0에서 50분 사이에 A1부터 AN까지가 와서 만날 확률은 6의 n승분의 5n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색깔 바꾸고 두 번째 P2. 그러면 50분에서 60분 사이에 온다고 치봅시다. 근데 50분에서 60분 사이에는 A1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치자고. 여기 올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A2는 뭐야?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50분에서 60분 사이에는 A1부터 AN까지가 아무 때나 지가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무조건 오면 왜?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아무 때나 와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1부터 AN까지가 50분에서 60분 사이에 올 확률은 무조건 얼마죠? 6분의 1이 n개가 있으니까 6분의 1의 n승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P1 더하기 P2니까 6의 n승분의 5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게 이 문제의 확률 문제입니다. 즉 n명 모두 6시 50분의 이후에 올 확률의 경우의 확률은 6분의 1의 n승이고 n명 중 가장 먼저 도착한 한 명이 6시 50분의 이후에 올 확률은 6분의 5고 나머지 n-1명이 A가 도착한 시간부터 10분 사이에 도착해야 되므로 6분의 1의 n-1승이고 곱하기 n 한 이유는 처음에 A1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A1이 올 첫 번째 A1이 올 수도 있고 A2가 올 수도 있고 AN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n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6의 n승분의 5n이 된다라는 겁니다. 뿡뿡이 할배 이해하기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는. 자 그럼 확인해 볼까? n 대신에 2 넣어봐요. n 대신에 1 넣어봐. n 대신에 1 넣으면 확률은 당연히 1이지. 한 명이 오면 무조건 만나잖아. n이 2면 아까 얼마였지? 36분의 2 넣으면 11. 아까 확률 36분의 11 맞았죠? n이 3이면 얼마일까? 아까 216분의 3, 55, 26 해서 27분의 2였다고. 그럼 n이 4이면 그럼 넣어주면 돼. 그러면 6의 4승분의 21.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기하적 확률로처럼 보이지만 전혀 기하적 확률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하적 확률로서 전혀 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하적 확률의 한계 오늘 여기까지. 오늘 9번째 문제였습니다. 뿡뿡이 할배의 수학 이야기 9번째 뿡뿡.